자, 요즘 뉴스에서는 아파트값이 다시 오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장기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일산, 김포, 부천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실거래가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최고가 대비 수억 원 이상 하락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하락세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 지역들만 유독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향후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기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달리 매수세가 유입되기는커녕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오히려 하락세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산, 김포, 부천 인근에는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들이 과잉 공급에 따른 대규모 배드타운화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키며 가격을 추가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고양시 일산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동성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4억 9,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불과 2달 전인 2025년 10월에는 5억 1,4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2022년 5월 최고가는 7억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 30%가 하락한 상태로 여전히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강선마을 6단지 금호한양 아파트 역시 상황은 유사합니다. 전용 134제곱미터, 약 49평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7억 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산 후곡마을과 주변 대부분의 단지들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주여벽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단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있으며 주변으로는 공원이 잘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원 초반에 거래되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만 놓고 본다면 일산은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집중된 킨텍스역 인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들도 최고가 대비 여전히 20% 이상 하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산 지역의 이런 가격 부진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건축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산은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준공 30년을 넘기며 재건축 연한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낮다 보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이에 따라 재건축은 계획만 있을 뿐 실제로는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일산 강촌마을, 백성마을, 후곡마을 등이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지만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들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3호선과 경의중앙선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교통 여건은 우수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은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직접 살아보면 이만한 도시가 없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주거 환경은 매우 우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시장이 단순한 입지의 문제가 아닌 심리와 정책, 공급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역시 일산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아파트값은 현재까지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그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김포 내에서 주거 여건이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걸포동의 오스파라곤 2단지를 보면 전용 120제곱미터, 약 45평형의 아파트가 꾸준히 하향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2021년에 9억 1천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는 5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4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오스타 파라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지나 단지 구성, 브랜드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주거 환경은 매우 양호했으며 입지 역시 나무랄 데 없었지만 시장은 그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포시는 주거 여건과는 별개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수요 부족이 아닌 구조적 요인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신도시들과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4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최고가를 회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지만 김포와 같은 도시는 오히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지역과 하락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양극화는 지역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거 여건이 좋아도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단순히 아파트만 먼저 짓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교통망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현재처럼 주택을 먼저 공급해 인구를 유입시킨 뒤 그 수요를 근거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나중에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는 국민의 삶의 질을 해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식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선제적 교통계획과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또다시 다양한 신도시 관련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약이 현실에서 실행될 수 있는 구조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김포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지역 아파트값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어쩌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겪고 있는 지역은 부천시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직접적인 서울 생활권에 포함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아파트값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중동은 부천시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과도 인접해 있어 입지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실거래 내역을 보면 10억 원대 초중반에서 12억 원대 초반까지 형성돼 있으며 가격 흐름이 매우 정체돼 있습니다. 층수와 향에 따라 거래 가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대표 단지인 부천 리첸시아 중동은 부천 중동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꼽히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최고 6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상징성과 입지 모두를 갖춘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전용 140제곱미터, 약 58평형의 매물은 2025년 5월에 14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인 최근 거래를 보면 동일 단지의 41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2억 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천 내 대표 단지들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가격 회복의 흐름 또한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서울과 맞닿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부천이 시장의 반등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심리와 구조적 수요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산, 김포, 부천은 모두 비규제 지역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제 지역의 거래가 위축될 때 비규제 지역은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시장 패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어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대부분 5억 원대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역들의 아파트값은 다른 지역과 달리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분석해보면 총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입니다. 이 지역은 사도 안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경기 북부와 서부 지역은 이러한 부정적인 시장 인식이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도 희망자들 역시 지금의 가격에 팔더라도 옮겨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매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대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이사하려 해도 현재 분양가나 시세가 대부분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 없이는 이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매수자도 매도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에 경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점에 대한 기억입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2021년 최고가의 이웃이 거래하는 모습을 봤고 그 가격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하락 거래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인식이 여전히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실거래가가 하락해도 매도 물량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가격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일산, 김포, 부천과 인접한 지역에 3기 신도시가 대거 공급될 예정입니다.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에서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면 기존 구축 위주의 해당 지역들은 수요 이탈과 경쟁 심화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 새 아파트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축 선호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덕양구에 조성 중인 창릉지구는 총 38,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구는 서울 은평구, 마포구와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기존 일산보다 더 우수합니다. 이로 인해 창릉 신도시가 완성될 경우 일산 지역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낮아지고 기존 아파트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일산의 주요 상권들도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한때 일산의 대표 상권으로 꼽혔던 라페스타 거리 역시 현재는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고 유동인구도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곧 일산의 상권 위축과 함께 지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해당 지역의 주택이 베드타운화되어 가고 있다는 구조적 징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일산, 김포, 부천은 반등보다는 하락이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으면 향후 인접 지역의 대규모 공급까지 본격화된다면 이 하락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규제 여부만으로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보다 지역의 구조적 변화와 수요 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산뿐 아니라 김포 역시 아파트 매매가가 4년 전 최고가 대비 2억 3억 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김포는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한 지역 중 하나로 서울 출퇴근이 더 편리한 인천 계양 등지에 아파트가 공급되면 김포 집값은 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은 개통 당시부터 2칸짜리 열차로 설계되어 이용 불편이 심각하며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추가 노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하남시는 같은 신도시임에도 5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김포는 10년 넘게 진척이 없어 지역 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과천과 분당 등 일부 지역은 급등하고 있는 반면 김포처럼 오히려 하락세인 곳도 많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단순히 공급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빠른 결정이 아닌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만으로는 이 복잡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통장도 마음도 더 풍성해지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